자, 지난 시간에 기권하고 수권의 층상구조 및 성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1학년 때 좀 기억해야 되는 거. 기권은 크게, 이제 지면에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추세를 띠느냐.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크게 4개의 권으로 나뉜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바꿔 얘기하면 중력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알겠어요? 따라 기온이 낮아지면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어떻습니까? 공기가. 기체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됐어요? 따라서 기체나 액체는 어쨌든 간에 어떤 중력권 내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 중력 중심에서 먼 곳에, 높은 곳에 무거운 게 있으면 걔는 항상 내려오려고 합니다. 맞아요? 무거우니까. 그럼 밑에 있던 가벼운 놈은 밀려서 올라가고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수권이든 혹은 기권이든 고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어떤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층은 불안정한 층입니다. 뭐라고요? 불안정하다. 그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의 성분은 뭐가 있노? 질소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도 해수 성분이 주로 물입니다만은 염류 성분. 뭐라고? 염류 성분. 그런 것도 좀 기억합니다. 됐죠? 오늘 그 두 번째로, 오늘 딱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직권에 대한 얘기하죠. 뭐라고요? 네, 직권에 대한 얘기. 직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구의 중심까지가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권은 다른 말로 고체지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 안에서 외핵은 어떤 상태? 액체 상태라고 하지만 크게 이제 그냥 버무려서 얘기할 때는 고체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상구조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자, 직권의 지구 내부 층상구조 이렇게 되겠죠. 내부 층상구조. 좀 상세한 부분까지 알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제일 껍데기 뭐라고 합니까? 지각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밑에 누구 있죠? 멘틀. 그 다음에 핵입니다. 그죠? 맞나요? 네. 지각은 두 종류 있습니다. 몇 종류? 하나는 대륙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 있습니다. 나누게 되는 기준은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됐죠? 뭐의 종류가 다르다고? 암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멘틀. 멘틀은 다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크게 한 3개로 나뉩니다. 몇 개? 일단 전체는 고체예요. 됐니?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제일 위에 부분을 상부 멘틀. 그럼 제일 아래쪽이 뭘까요? 하부 멘틀이겠죠.
가운데가 중요한데,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 연약권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뭐라고? 연약권. 요 정도 좀 기억할까요? 얘는 지하 100에서부터 약 400km 범위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핵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그죠? 뭐하고 뭐로? 외핵하고 내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둘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어때요? 성분은 같은데,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는 같은데 상태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핵은 무슨 상태고요? 이게 액체 상태고 내핵이 고체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참고로 좀 알아야 되는 거. 어찌됐건 간에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고 하게? 모호면. 그죠? 멘틀하고 핵의 경계는요, 크게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숫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약 2,900km 지점입니다. 됐죠? 네,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요런 불연성면이 뭐가? 불연속면. 뭐라고? 갑자기 확 바뀐다 이 말이 됐니? 하나 더 있는 게 어디? 사실 외핵, 내핵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구과학2 하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내부 청산 구조를 알아낸 방법은 뭐죠?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멘틀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이런 상황들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주의하십시오. 지진파 조사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낸 것은 아니지만 지진파 조사가 그나마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은 해줬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지구 내부 청산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진파 연구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외핵이 액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뭐죠? 그러려면 P파하고 S파의 성질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죠? P파는 고체, 액체, 기체할 것 없이 다 통과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S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구가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본에서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다가 지구본에서 막대기 긴 걸 하나 푹 꽂아가지고 지구 중심선을 지나가면은 반대쪽에 어딘가 뚫려 티 나오겠지? 어디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어딘가가 뚫려 나와야 됐니? 그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반대쪽에 누가 있다? 오케이, 그럼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뭐 다이나마이트는 아니죠. 예를 들어 지하에다가 핵탄두 심어갖고 뒤터져서 알았어. 그러면 걔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뭐가 발생한다? 지진파가 발생하죠. 그럼 P파, S파가 직진으로 움직이는 놈도 있겠지. 바로 지구 내부를. 아르헨티나에서 측정하면 누구만 도달된다? P파만 도달되더라 이 말이야. S파는 온다 안 온다? 안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안 올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구 내부 어딘가 액체가 있다. 물론 그 범위를 따지는 거는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좀 항목을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무슨 연구? 지진파 연구. 두 번째는요?
직접 파는 거, 예, 시추. 예.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 지갑까지밖에 몰라. 멘틀 근처에도 못 갔어. 됐어요? 세 번째 방법은요? 화산 분출물 조사법.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이 티 나온 거죠. 쉽게 하면 지구가 토한 거 아니야. 맞아? 됐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실제로 잘 들으세요. 이게 층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건 얘 덕분에 안 거지만 무슨 종류의 물질이 있는가에 대한 거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짬뽕을 해서 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간혹 유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공식이 적용이 될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 6반 뭐 과제 던져주면 잘하니까. 지구 질량을 왜 구했겠노? 지구 질량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걸 시도한 놈이 있다고? 진짜 미친놈이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았어? 누군가가 지구 질량을 구했을 거 아니야. 맞아? 지구 부피는 어떻게 구했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에라토스테네스라고. 그 새끼가 뭐 했는데? 그 반지름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미 부피를 구했다는 얘기죠. 물론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값이 실제 지구 반지름하고는 좀 오차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정밀한 기계를 사용하는 요즘과는 달리 에라토스테네스는 정말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했는 거죠. 오로지 가지고 있었던 건 뭐? 낙타. 네. 그림자도 맞아요. 그 뭐 중학교 2학년 때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뭐 시에네 지방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3 때입니까 요즘은? 네. 대단한 놈이죠. 미친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길이 단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 자기가 길이 단위를 정하죠. 스타디아라고. 스타디아가 뭔데? 스타디움이 뭡니까? 경기장이죠. 예. 자기가 낙타를 타고 그 원형 경기장 있죠. 그걸 한 바퀴 도는 정도에 해당하는 낙타의 보폭수를 원 스타디아라고 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 단위를 정하기 위해서. 스타디아, 스타디움, 데이터, 데이텀. 됐어요? 그리스 로마 그쪽에 해당하는 언어는 복수형하고 단수형이 UM하고 R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스타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직권의 고성물질. 첫 번째, 지각의 구성 물질. 우리 물질 그러면요, 보세요. 물질 그러면은 구성 원소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로 얘기할 때도 있다고? 원소로 얘기할 때도 있고, 혹은 원소에 합쳐진 뭐? 실제 이제 화합물 또는 분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습니까? 원소로 얘기하면 H하고 O입니다. 맞아요? 물질은 H2O입니다. 이러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직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원소를 얘기할 때도 있고 화합물이나 분자로 얘기한다는 뜻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광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근데 이 광물이 막 혼합되어 있는 상태. 뭐 된 상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암석이라고 한다. 됐어요? 직권은 주로 암석으로 표현할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광물로 얘기할 때도 많고. 근데 여기서는 원소 형태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알겠나? 지각에서 제일 많은 구성 원소요. 누구?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실리콘,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 제일 많은 게 전체에서 산소와 규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합치면은 80% 이상입니다. 됐니? 따라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는 대부분 규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놈이 많습니다. 됐죠? 두 번째. 멘틀은 주로 구성 성분을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화산 분출물 가지고 이제 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도 제일 많은 거는 산소예요. 뭐라고? 그 다음 많은 거 역시 규소. 됐습니까? 근데 세 번째에 가서 누구냐면 철이 나와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됐어요? 그 다음 순서 뭐죠? 핵 얘기해야 되지? 자, 여기서 잘 들어라.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내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지각 멘틀, 그 다음에 지구 직권 전체로 봤을 때 먼저 뭐?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거는 누구냐 하면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고 규소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요? 따라서 어디는 핵에는 누가 제일 많을까요? 됐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철이 제일 많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 누가 좀 있다? 니켈.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금속 성분입니다. 뭐라고? 네, 시험 문제가 저래 나옵니다. 됐어? 우리는 흔히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산소하고 규소, 뭐하고 뭐? 산소하고 규소가 합쳐져 있는 물질은 대부분 우리 눈에 뭐로 보이느냐 하면 이게 바로 암석이나 광물의 기본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지각과 멘틀은 무슨 성분이다? 암석 성분입니다. 뭐라고요? 지구 탄생할 때 가벼운 성분이다 이 말이야. 됐니? 근데 중심에는 전부 뭐? 이건 금속이죠. 지구 초창기에는 이게 막 섞여 있다가 앞에 유튜브 강좌 좀 보셔야 됩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 이번 기말고사 들어가죠. 마그마 바다라는 시절일 때 분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만 마치겠습니다. 멘틀에도 못 갔다면서. 멘틀에도 못 갔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지진파 조사를 통해서 멘틀 말고도 안에 뭔가가 있네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왜? 지진파 속도가 변하니까요. 급격하게 변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와 같아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가지고 사람 내부에 뭔가 다른 놈이, 피부 말고도 다른 놈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나 없나? 알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물질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야, 니 토해봐 하면 위장이 토해지나? 장이 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뭐 해봐야 돼? 제일 확실한 거. 그쵸? 오케이?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분명히 지구 중심부 근처에 지각하고도 다르고 멘틀하고도 다른, 이미 명칭을 붙여놨는 걸로 치면 맞아요. 뭔가 핵이라는 놈이 있긴 있어. 알았어? 오케이? 근데 그 물질이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지금 이미 밝혀졌어? 하나 물어볼게요. 멘틀에 있는 거는 직접 본 적 있나 없나? 가서 본 적은 없지만 멘틀 물질의 일부는 뭐 한 적은 있다. 그렇죠. 화산, 마그마, 용암으로 티 나온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맞아? 근데 핵에 있는 물질이 티 나온 적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핵은 직접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거기 있는 물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핵에서 제일 많은 거는 철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아낸 걸까요? 어? 그럼 저 사실은 추론하는 사실밖에 안 돼? 상상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하고 많은 물질 중에 왜 철이라고 했을까?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하고 많은 물질들 중에 분명히 그 핵이라는 구조가 분명히 지금 구분되어 있다는 건 무슨 조사를 통해서 알았어? 지진파 쏴보니까 멘트라고 뭔가 성질이 다른 뭔가가 있더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물질의 종류를 철이라고 확정할 수, 이렇게 확정하는 거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야. 조사해올래? 얘기해 줄까? 얘기해줘? 조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 질량을 어떻게 구해? 그거는 좀, 뭐라고? 엄밀하게 보면 태양하고 관계. 예. 궤도 운동을 케플러가 알아냈잖아요. 그걸 힘의 관계로 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구해낸 거예요. 그 요즘은 지구 질량 구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다 한다고. 근데 대강의 방법은 얘기했지만 조사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구 질량 구했죠? 에라토스테네스가 했는 방식을 좀 더 정밀하게 하다 보면 뭐도 구할 수 있다? 부피도 구하잖아요.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은 뭐고? 뭐라고? 밀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잘 들어. 이거야. 지각은 크게 뭐하고 뭐가 있다고?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이 있지. 그럼 요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입니다. 뭐라고요? 화강암이고요.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이에요. 됐어요? 이때 얘네들의 밀도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화강암은 한 2.7 정도 되고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알겠죠? 얘는 약 한 2.7 정도 되고 얘는 한 3.0 정도 돼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멘틀은 물질 올라왔다며.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냐면 얘는 감남암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감남암이라고 있어요. 됐니? 이게 한 3.3 정도 돼요. 꽤 무겁지? 됐어? 좀 잘 들어요. 처음부터 철이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철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맞아요? 상태는 다르더라도, 뭐는 다르더라도? 상태는 다르고 뭔가 다른 놈이 들어있더라도 일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멘트라고 비슷한 물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럼 잘 들어. 밀도가 얼마 나와야 돼, 그러면? 지구 밀도가 대략 얼마 나와야 돼? 전부 지각 멘틀과 비슷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지구 반지름 구해가지고 부피 구하고 지구 질량 구해가지고 부피분의 질량 하면은 그거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하면은 얼마 정도 나와야 돼? 대략 2.7, 3, 3.0, 3.3 정도 되니까 그죠? 대략 해보면은 한 3, 하여튼 3을 약간 넘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 근데 구했더니 얼마나 나냐? 5.2가 나온 거야. 얼마? 무슨 말이고? 결론. 우리가 일반적인 산술적 계산 평균, 그냥 일반 산술 평균, 원래 그래 안 하는데, 알았어? 산술 평균만 때려도 내구에는 얼마 이상 있어야 돼? 최소한 6, 7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평균 때려야 뭐가 나와? 5가 나올 거 아니오? 맞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그 다음에 행성이 만들어질 때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의 한계, 이런 걸 다 따져봤더니 뭐밖에 안 되더라.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여기서는 지금 그게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되게 뭐로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공계열에서 면접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묻는 추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면접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지구과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이게 되게 물리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게 오늘 했을 때 대다수가 대답했는 게 뭐냐면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은 뭐야 하니까 전 뭐라 그랬어? 지진파. 지진파 가지고 지각, 핵, 지각, 멘틀, 핵으로 나뉘어진다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학교 때에도 보면은 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오케이? 화학식으로 내가 원소 기호로 내가 정확하게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가 이제 쓱 유도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뭐라고? 야, 지각은 제일 많은 게 이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 논리로 가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이렇게 예로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 바꿔 얘기하면 전체로 봤을 때 철이 제일 많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핵에서 철이 제일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모든 과정을 교수님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 수도 없고, 오케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멘틀처럼 한 번이라도 토해낸 적도 없는데, 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데? 이를 묻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대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뭘까?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물질은 어디까지야? 멘틀까지는 어쨌든 취합은 하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도가 높은 밀도값은 지각하고 멘틀에 대한 밀도값은 나오는 거죠. 타당도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얻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켰을 때 그러니까 지구 부피분의 질량으로 했는 값하고 어떻게 됐다면 만약에 일치한다면은 지구 내부에도 뭐 중심 부분에도 핵에도 뭐 암석 성분이 가득했을 건데 실제로는 그 밀도 차이가 이론값하고 실측값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이 말이죠. 원래는 대한민국 과학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지 뭐 왜 알아 이런 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살면서 이게 철이 있는지 말는지. 됐어? 한 개만 더 얘기할게. 외핵은 무슨 상태라고? 액체지. 자, 지난 시간에 기권, 수권, 증상 구조 얘기했죠. 중력장 내에서. 그러면 중력 방향에 대해 가지고 온도 변화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대류를 할 수도 있잖아. 불안정해서. 맞아? 외핵은 대류를 할까 안 할까? 대류를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왜요? 액체기도 액체지만 중요한 거 왜 대류를 하느냐 말이야.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고 외핵의 바깥쪽에 있는 놈일수록 어떡하? 무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 됐냐? 그런데 성분이 무슨 성분이죠? 금속 성분이죠. 금속은 무슨 전자가 많다고들 얘기합니까?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를 수송할 수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 상태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고체가 아니라 무슨 상태? 액체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름을 가지네. 그게 정의가 뭐야? 그게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즉 외핵이 대류를 하니까 뭐가 발생했을 거다? 전류가 발생했을 거다. 전류가 없던 공간에 전류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없던 뭐가 생긴다? 자기장. 그렇죠. 그게 지구 자기장, 남극, 북극의 근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지구 내부에 형태는 아니지만 막대 자석 댐니 커다란 거 있지?
맞아요. 그게 있지 않을까라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금방 깨졌어. 누가 나오면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2번이나 노벨상을 딴 사람. 방사능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결국 돌아가신 분. 퀴리 부인이죠.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했는데 그걸 극복하신 분이고요. 예. 퀴리 부인이죠. 마리 퀴리, 그죠? 예. 그 마리 퀴리의 남편 이름 뭡니까? 피에르 퀴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내보다 좀 덜 유명한데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물리학 용어 중에 퀴리 온도라는 게 있어요. 퀴리 온도. 그게 뭐냐면 자석에다가 열을 가해. 뭘 가한다고? 열을 가하다가 어느 순간 온도를 계속 됩니다. 어느 순간 열이 가해지면 자석의 자성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는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그게 한 6에서 한 700도 정도 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자석의 온도, 자석에다가 열을 가해서 온도를 6, 700도 이상 올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자석의 기능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럼 걔가 다시 식으면 자석의 기능이 돌아오고 이렇게 돼요. 됐나? 그럼 잘 들어.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 내부에 뭔가 자석 역할을 하는 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두드려 깨진 이유는 지구 내부 온도는 퀴리 온도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 자기장, 지구 어쨌든 커다란 자석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뭘까 하다가 지구 내부 조사, 지질학계에서 결국 발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합쳐지면서 내용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얘기했던 모든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내용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전에는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공 지식을 가지고 파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서 서로 맞물려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나와야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지식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